2장 6절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그리고 론스키안이라는 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계 미방이 주어졌을 때, 특히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이계 미방이 주어졌을 때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유일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모양의 해가 없다. 즉 우리 앞에서 1장에서 우리는 비선형 미방 중에 하나인 클레로 미방을 공부를 했었죠. 이 클레로 미방의 해의 특징은 일반해와는 별도의 또 다른 해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일반해로부터 표현할 수 없는 해, 그래서 우리는 싱글러 솔루션, 특이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이 일계 미방을 다루다 보면 특이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재 제2장과 그리고 이 다음 장 제3장에서는 비선형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된 학습 주제는 선형 미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이와 같이 선형 미방이 주어졌을 때는 특이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장 6절은요. 수학적인 명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증명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는 학생들은요. 이 2장 6절을 론스키안이라는 용어 하나, 즉 독립과 종속을 구별할 때 론스키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론스키안이라는 그 기호 표기와 그리고 각각의 수학적 명제에 대한 가정과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이라도 알고 그냥 점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 절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절의 정리를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건데요. 증명에 별 관심 없는 학생들은 그냥 결과가 뭔가, 가정과 결론, P이면 Q이다. 모든 수학적 명제는 P이면 Q이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가 주어졌을 때 Q는 어떤 꼴인가,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절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론스키안이라는 론스키 행렬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명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과 결론 부분에 이 명제가 어떤 명제인지, 그리고 론스키안은 어떤 개념인지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과 학생이라든가 또는 수학과 학생이 아닐지라도 왜 그렇지? 라는 어떤 증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요. 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세세하게 증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편의상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절은 한 절이지만 혹시라도 이 한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뭘 할 것이냐면은 유일성 정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우리 교재 정리 1번을 증명할 것이고요. 요 다음 시간에서는 일반해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론스키안이라는 것도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다른 모양의 해가 없다. 즉 일반해로 모든 해를 다 표현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하나하나 증명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이계 제차 선형 미방의 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정리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항상 수학적 명제는 가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일단 어떤 가정인지 살펴보니까 y2' 플러스 pxy' 플러스 qxy 꼴 제로권에서 px하고 qx가 연속이어야 돼요. 어떤 인터벌의 약자를 써서 i라 쓰겠습니다. 어떤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런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 y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유일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px하고 qx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px하고 qx는요 x만의 함수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조건 x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만약에 변수가 온다면 x만 올 수 있습니다. 즉 y는 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px와 qx가 연속인 함수인 px, qx는 상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x가 들어있는 어떤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유일성 정리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2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y1과 y2가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은 이 y1하고 y2가 결국 같은 함수가 된다. 즉 같다라는 걸 보임을 해서 2개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유일성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명제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식을 편의상 1번식이라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제 우리는 일식을 만족하는 해가 y1과 y2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관심은 이제 뭘 볼 것이냐면 이때 이렇게 쓸까요? 이제 이때 우리는 뭘 볼 생각이냐면 y1과 y2가 결국은 이거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결국 y하는 거하고 y2가 같은 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적으로 두 식이 같은 함수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가정을 했을 때 y1과 y2가 이 1번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y 대신에 y1을 대입하면 y1 x0 그리고 y1 x0도 k0 y1 프라임 x0도 k1이 되죠. 얘가 k0가 되고 y1 프라임 x0도 k1이 되고, 해라고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이 초이값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y2 x0도 당연히 k0가 돼야 되고 y2 프라임 x0도 역시 k1이 돼야 됩니다. 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거 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뭘 놓을 생각이냐면 y1에서 y를 뺀 것을 편의상 y라고 놓겠습니다.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y1하고 y2가 같음을 보이려는 게 우리의 최종 결론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y1-y2를 y라 놨을 때 결국은 얘가 이 구간 안에서 0이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얘가 이퀄 0이다. 그럼 넘기면 y1하고 y2가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y 이퀄 y1-y2를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y가 결국은 0이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함수 y를 놨는데요. y1과 y2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각각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이 y는 어떤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y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x0를 대입하면 y1-y2를 y로 놨었으니까 x 대신 x0를 대입하면 y1 x0 마이너스 y2 x0가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여기다 써놨습니다. y1 x0는 k0, 그 다음에 y2 x0도 k0니까 k0 마이너스 k0가 돼서 이게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 프라임 x0를 계산하는데요. 각각의 미분간한 함수일 때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죠. 그래서 따로따로 y1 프라임 x0 y2 프라임 x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y1 프라임 x0는 k1, y2 프라임 x0도 k1이었었으니까 결국은 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일 생각이냐면 결과적으로 y0를 대입했을 때 y가 0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같은 걸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뭘 보일 생각이냐면 여기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y가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쓸까요? 구간 안에 모든 x에 대하여 이 y가 줄 세 줄 근 것은 항등적으로 같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려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같음을 보이면서 유일하다라고 말할 생각인데 그걸 보이는 방법이 y 안에서 y2를 뺀 함수를 새롭게 y를 놨을 때 이게 항상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된다고 해서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럼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y1-y2가 0이니까 결국 y1하고 y2가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보이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이제 과제는 이걸 보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우리는 증명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새롭게 뭔가를 하나 더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z라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z는 어떻게 놓을 것이냐면 y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을, 즉 y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을 우리는 z라고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z라 놓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할 생각이냐면 이 y가 0임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 증명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y가 0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z가 0이라는 걸 보일 생각이에요. z가 0이라면 보세요. 1번을 놓을 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거리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에 것도 0이고 뒤에 것도 0이 나와야 돼요. y도 0이고 y'도 0이다 이런 걸 보일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이 z가 항상 0이 될 수만 있다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이라는 걸 보일 수만 있다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고 동시에 얘도 0인데 여기서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자, 그렇게 보일 생각입니다. 증명하는 과정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놨을 때 z'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은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아까 같죠? 얘를 미분하니까 2y, y' 될 것이고 얘를 미분하니까 2y' 그리고 y2'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1번식을 만족하는 해를 지금 y라 가정한 거잖아요. y1과 y2가 이걸 만족한다면 제차 미방의 해 특성상 두 개를 더해도 다시 해가 되죠. 뺀 것도 해가 됩니다. 상수배도 해가 돼요. 그래서 y1이 이걸 만족하고 y2가 이걸 만족할 때 당연히 두 해의 뺄셈으로 되어 있는 y도 당연히 이걸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y2'이라는 식은 넘기면 마이너스 py' 마이너스 qy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어진 식은 2y 플러스 2y'이고 y2'은 넘기니까 마이너스 py'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qy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y2'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걸 다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2y 마이너스 2p y'의 제곱 마이너스 2q y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y하고 y'을 이용해서 y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함수 해고요. 그 도함수도 실함수 모양의 해가 되니까 이걸 제곱하면 실수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나왔겠죠. 이걸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전개하면 이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거 당연히 0보다 큰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이 식이 항상 0보다 큰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만 남겨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y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마이너스 2y'을 이제 대수관계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어요. 이걸 넘겼는데 y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놓기를 이걸 z로 놨었죠. 이렇게 놨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놓은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가 바로 z값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뭘 얻으려고 했던 거냐면 마이너스 2배 y'은 z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가 뺄셈으로 놓으면 여기가 뺄셈으로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거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얘를 넘기면 y제곱하고 y'의 제곱은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이 y'이 같이 됐습니다. 근데 얘도 아까 설명한 거와 똑같잖아요. 여기 z라 놨었으니까 얘도 역시 z가 됩니다. 요것도 성립합니다. 잘 보세요. 이 z는요 마이너스 2배 y'보다도 큰 나왔고 또한 2y'보다도 큰 나왔어요. 이게 플러스가 있던 마이너스가 있던 얘가 항상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y'의 크기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언제나 z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대수관계를 하나씩 선택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배 y'보다는 여기 했죠. 마이너스 2배 y'보다는 z가 더 큰 낫다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여기 y'의 제곱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y''의 제곱인데요. y''의 제곱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y''의 제곱에다가 y제곱을 더 더해요. 실수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이게 y가 0이라면 0이 됐지만 0이 아니라면 제곱한 것이니까 양수죠. 이게 더 커요. 근데 y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z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z보다 y''의 제곱은 z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y''의 제곱이 z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부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p는 당연히 p의 절대값하고 비교해 보면은 p가 양이면 당연히 오른쪽이 크고 p가 음이면 같아지겠죠. 이게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여기 2yy'보다 z가 더 커요. 자, 이제 이들 모두는 이제 다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z'이 이거였었는데요. 얘네들 계산합니다. 이제 여기 z'은 이 등호인데요. 자, 한번 여기도 다시 써볼게요. 이 y 마이너스 2p 그리고 y''의 제곱 마이너스 2q y''인데 자,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z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보다는 p의 절대값이 더 크고요. 플러스 여기 숫자 2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z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가 z가 되는 것이 요 마이너스 p보다는 p의 절대값이 크고 y''의 제곱보다는 z가 더 크고 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부동호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y' 있죠. 마이너스 2yy'은 z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z가 더 커요. 자,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2yy'보다는 z가 더 크니까 q 그리고 여기가 z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하게 뭐 얘는 q가 음인지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면 이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q를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z가 다 공통이죠. 묶어내겠습니다. 1 플러스 2 p의 절대값 플러스 q의 절대값이 됐고 이렇게 z가 됐습니다. 편의상 우린 여기에서 나오는 요 밑줄 쳐는 이 부분을 편의상 h라 놓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h라 놓은 거예요. 자, 이제 px하고 qx는 그러니까 x만의 함수예요. 당연히 h라 놓은 것도 x만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x만의 함수, 물론 z도 x만의 함수예요. y 해를 나타내니까 이와 같이 y도 다 x값을 집어넣으니까 요것도 x만의 함수, 이것도 x만의 함수예요. 편의상 얘를 h라 놓는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요걸 말을 쓰면서 할까요? 이거 편의상 h를 1 더하기 2배 p의 절대값 플러스 q의 절대값이라 하면 이것이라 하면 z'은 여기서 부동호가 있습니다. hz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써보면 z' 마이너스 hz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린 여기에서 이 등호로 놓고 잘 보면 일개미방에 불과하죠. 일개미방에 불과하고 일개선형미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일개선형미방 여기다 써볼까요? y' 플러스 px y 이퀄 제로권에서 이런 일개선형미방에 적분인자가 존재하죠. 적분인자를 자, 이제 인테럴 팩터 약자 써서 대문자 f를 쓴다면 2의 인테럴 요거 px dx죠. y' 앞에 계서 1이라는 조건 하에서 적분인자 공식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퀄인 경우를 한해서 자, 이제 이 식에서 적분인자를 생각합니다. 적분인자를 f1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1을 구하는 공식은 앞서 배운 것처럼 2의 인테럴 p가 마이너스 h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h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x만의 함수입니다. 자, 얘 적분인자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이거는 양수예요.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 부동식 양변에다가 이 적분인자를 곱한다고 해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이 f1을 곱합니다. f1을 이 식에다 곱하면 z' 마이너스 hz가 여전히 부호가 바뀌지 않죠. 이게 의미였는데 양수를 곱해도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더 쓸까요? 우린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 얘네들은 전개를 했다고 잘 봐요.
얘는 뭐와 똑같은가 고 봤더니 전체 얘 도함수와 같습니다. 뭐냐면 F1Z의 전체 고백하는 미분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면 이 F1이 지수함수니까 자기 자신 한번 나옵니다. 지수 다시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H가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마이너스 H, 그리고 앞에 거 미분 끝났으니까 뒤에 거 곱한 거 이거고요.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요 식에다가 적분인자를 곱해버리니까 이런 모양이 됐고 여전히 부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F1Z는 여기 지워도 됐죠? F1Z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라는 얘기고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함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함수예요. 감소하는 함수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증가하지 않는 함수라고 말하면 돼요. 물론 증가하지 않는 함수 중에 수평인 함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 경우에는 이 도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자꾸 내려간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Z는 분명히 감소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얘가 F1Z가 감소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 보겠습니다. F1Z는 감소함수예요. 자, 여기는 X축이고 이 안에 구간 인터벌 i가 있습니다. 자, 인터벌 i가 이 구간이고요. 이 안에서 어느 특정한 점에서 요게 X0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잘 보세요. F1Z인데 F1은 양수거든요. F1은 이게 지수함수가 항상 양수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보세요. 여기다가 X0를 넣어보세요. X0를 넣어보면 YX0가 0이었고요. Y'X0가 역시 0이었으니까 X0에선 이 F1Z는 반드시 이 수평축에서 이 X축을 통과해요. 그래서 X0일 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X0보다 작은 요 안에 있는 X를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우수를 나눠서 볼게요. X가 X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F1Z에 있는 함수값들을 하나하나 계산하면 0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 형식으로 등호는 형식으로 넣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X 구간 안에서 X0보다 큰 X를 대입해 봤더라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퀄이 있으니까 여기다 형처럼 이퀄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으면 뭐예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F1Z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걸 하나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생각이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유도를 쭉 했었는데 이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겠습니다. 양변에 이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제 새로운 식들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일부 과정을 다시 답습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Z 프라임은 마이너스를 다 곱하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p y 프라임 그 다음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q y 프라임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답습합니다. 마이너스 2y 프라임은 z보다 작거나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이게 z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이 p보다는 p의 절대값이 더 크죠? 2배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 여기 제곱이 있는데 빠졌군요. y'의 제곱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y'의 제곱은 여전히 z가 더 커요. 여기가 z를 했을 때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큰 꼴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2y z가 더 커요. 2y 역시 q가 뭔지 몰라도 그냥 q의 절대값이 더 크겠죠? 2y z가 더 크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아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z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1 플러스 2 그리고 p의 절대값 플러스 q의 절대값 여기에 z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우리는 앞에서 요거를 H라 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H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HZ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Z'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여기서 이런 부등식을 얻었던 것처럼 넘어가니까 Z' 그 다음에 플러스 HZ가 0보다 커났다라는 이거와 매우 비슷한 형태의 식을 하나 더 얻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 식과 매우 닮아 있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적분인자를 찾아서 양변의 적분인자를 곱해서 이 식을 간략하게 한 다음에 도함수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감소함수가 돼서 이러이러한 관계식을 찾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쓰임새가 있으니까 여기다 따로 기록을 해 놓을게요. 예, Z가 항등적으로 0이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자, 일단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식의 적분인자를 이번에는 F2라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지워봅시다. 아까 이 식의 적분인자를 F1이라 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식의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식의 적분인자를 우리는 F, 이번엔 2라 놓겠습니다. F2라 하면은 F2를 직접 적분인자 구하는 여기다 아까 썼던 그 공식에다 대입합니다. F2는 자, 이제 2의 인테랄 P, P가 H죠. HX, DX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지수함수가 양수예요. 자, 이제 이 양수를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없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곱합니다. F2 여기 Z' 플러스 HZ에다 곱하는데 이것도 전개를 해서 잘 관찰해보면은 F2Z의 전체 미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곱한 게 이거 전개한 두 번째 식이에요. 이 F2가 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 한번 쓴 거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H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요게 나오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곱에 관한 미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0보다 커놨습니다. F2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까랑 잘 보세요. 아까는 F1 Z' 전체 프라임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감소함수였었는데요. 이제는 F2 Z' 이 0보다 커나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F2 Z는 분명히 증가함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또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X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구간 I가 있었더라 볼까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다 썼다 지웠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죠. 이 Z가 Y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데 아까 여기다 썼을 때 X제를 대입하면 Y X제로는 0이었고 Y' X제로도 0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X제를 대입하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돼서 이 Z가 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0이 나오니까 이건 0이 아니었을지라도 전체가 0이 나오죠. 자, 이 함수 전체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F2Z예요. 근데 이 함수는 X제를 때 결국 0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요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X를 여기 있는 X를 대입하게 되면 음수가 되죠. 자, 첫 번째 아까와 비슷하게 합니다. X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안에 있으면서 X0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해서는 F2Z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등호를 넣었으니까 편의상 등호가 넣은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할게요. X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를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X가 X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대입하면 F2Z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F1, F2는 다 같이 양수잖아요. F2는 요런 꼴의 지수함수, F1은 요런 꼴의 지수함수, 어찌됐든 간에 둘 다 양수예요. 지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양수니까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F1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양변을 F1으로 나눠도 Z가 0보다 커났고 다시 밑에 있는 식으로부터 Z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F2가 양수니까 양변을 F2로 나눠보면 Z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Z가 0보다 커나 같습니다. 즉 이쪽을
갖고 따지나 이쪽을 갖고 따지나 다 같이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인터벌 i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거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어떤 건 0보다 크나 같아요. 이 밑에 또 똑같은 거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래도 나눠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나눠서 한번 설명할게요. 이형 구간을 나눴으니까. 자, 첫 번째 x가 x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식에서 양변을 요거죠. 양변을 f1으로 나눠도 z가 0보다 크나 같고요. 이번에 이쪽을 봅니다. 양변의 f2를 또 나눠도 z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x가 x0보다 크나 같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의 양변을 f1으로 나눠도 z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f2로 나눠도 z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잘 보세요. x0보다 작은 x에 대해서도 이 z는 0보다 크나 같고 동시에 0보다 작거나 같고 x가 x0보다 큰 이 파란색 빗금치 영역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도 역시 z가 0보다 작거나 같고 z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 말은 건 뭘 나타나겠어요? 이 구간 인터벌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구간 i 안에 모든 x에 대하여 x0보다 작건 x0보다 크든 결국은 뭐예요? 이게 동시에 만족하려면 z가 0밖에 없잖아요. z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놓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z가 0일 때 실수의 조 더하기 실수의 조이니까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y가 0이고 동시에 y 프라임도 0입니다. 근데 y가 0이란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아까 여기쯤에다 썼었죠? y는 y1-y2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펴보니까 이 사실로부터 y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y가 0이라는 얘기는 y1-y2가 0이라는 얘기고 이 말은 곧 y1과 y2가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에 의해서 우리는 처음에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결국 두 개가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유일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px와 qx가 모두 어떤 적당한 구간 안에서 연속함수이고 이와 같은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의 유일성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해 유일성을 증명하게 됐는데요. 자, 이걸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한다면 2개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n개 재차 선형 미방이 초이값 쪽으로 갖고 있을 때 언제나 이게 몇 개 미방이 주어지든 간에 이 원리를 계속 확대 적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뒤에 가서 3개나 n개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그냥 이용해서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